문제를 한번 볼게요. 문제에 자 1번이 이익금액을 계산하시오 해놓고요.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. 자료를 보면 판매금액이 이 자료가 지금 품목별 판매 현황에서 샤프를 요만큼 판매했고 판매금액이 이만큼이다. 그럼 이익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계산하라는 건데 계산식을 줬어요. 그죠? 판매금액에다가 마진율을 곱하면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요 판매금액, 샤프의 이익금액은 샤프의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25% 요걸 쓰면 되겠죠. 계산식을 쓰면서 이런 문자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. 그죠? 판매금액 요 밑에서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C9번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예요? 이 판매금액 필드 값들, 숫자 값들과 마진율에 해당하는 요 숫자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줄 겁니다. 이익금액 자리에 아까 문제에서 이꼴교 적고요. 판매금액,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. 그럼 우리는 이꼴교 적고 자, 요 샤프의 이익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샤프의 판매금액을 선택하시고 곱하기 마진율 자리를 25%를 마진을 낼 거니까 이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.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. 자,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자, 그런데, 자, 엑셀에서는 식을 마무리하기 전에, 이제, 식을 일단은 계산에 필요한 식을 세우고, 그러면 요거 첫 번째 샤프에 대한 이익금액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근데, 요 식을 밑으로 채우기 핸들로 쭉 복사해서, 이 식의 답이 밑에 식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해야 되거든요. 요 하나의 식을 세워서 그냥 앞에 보시기만 할게요. 엔터 치고 이 값을 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 답을 밑으로 쭉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맞는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엉뚱한 이상한 답이 나왔죠? 자, 요 자리 아까 요 식 세운 데까지 자,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잘 세웠으면 그 다음 우리가 뭘 검토해야 되는가 하면 요 셀의 주소가 밑으로 복사했을 때 그 밑에 식, 두 번째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두 번째 식에는 뭐를 곱해야 됩니까? 두 번째 식에는 연필의 판매 금액 C4번 셀 곱하기 요 자리는 C9번 똑같아야 되죠. 그러면 생각해보면 첫 번째 셀에 있는 C3번은 C4번으로 바뀌어야 돼요. 근데 C9번은요, 그대로 유지돼야 되죠. 그럴 때 요 C9번 셀의 주소를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주소의 형식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. 일단 C3번 곱하기 C9번의 식을 세웠는데 두 번째 식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죠?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식에는 C3번 자리 대신에 C4번 자리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C9는 똑같이 이거 써야 되거든요. 그러면 요 C9는 똑같은 거 써야 되네요. 그러면 절대 참조로 해놓으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엔터로 마무리합니다. 한 개의 답은 똑같지만 이렇게 해놓고 채우기 핸들로 요 채우기 핸들 찾으시고요. 십자 모양 채우기 핸들로 쭉 드래그 하시면 맞는 답이 나오게 돼요. 자, 식이 보이도록 하는 키가 뭡니까? 식이 보이도록 컨트롤 물결 있죠? 컨트롤 물결 눌러보세요. 컨트롤 물결을 눌러보면 자,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첫 번째 식 C3번 곱하기 C9번을 했는데 C9를 절대 참조가 되도록 해놓고 채우니까 밑에 거는 요 옆에 거 C4번 곱하기 C9번으로 그 밑에는 C5번 곱하기 C9번으로 밑에 값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내용이 곱해졌죠. 자, 컨트롤 물결해서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.
근데 만약에 아까 요 식에서 C9를 절대 참조를 안 했다면, 자, 요거는 제가 혼자 빠르게 해볼게요. 절대 참조 안 하고 그냥 C9였던 그 상태로 아까 제가 채웠더니 문제가 있었잖아요. 이때는 보면 밑에 거가 요 C4 곱하기 C10번, 아무것도 없는 C10번이랑 곱해졌어요. 이 밑에도 C5번 곱하기 C11번, 이거랑 곱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죠. 그래서 엑셀은 하나의 식을 잘 세워서 그걸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웠을 때 밑에 게 맞는 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,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식을 하나 세운 다음에 셀의 참조 방식, 주소를 다시 조절을 하는데, 지금처럼 요 식을 세운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식에는 요 C4번 곱하기 C9번 해서 두 번째 식에도 10이 아니라 9로 그대로 내려가야 돼요. 그러려면 첫 번째 요 식에 C9번을 절대 참조를 해서 복사를 하면 계속 C9번만 참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했을 때 맞는 답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. 두 번째 2번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. 지금 요거 5문제는 전부 그 절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. 절대 참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건 문제 너무 쉽잖아요.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요. 뭐가 안 되는데 답이 안 나옵니까? 그 다음 문제로 일단 5문제를 쭉 할게요. 5문제가 전부 절대 참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두 번째 문제 일단 따라가 보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 받아볼게요. 완전히 근본적인 게 안 되면 가고요. 아니면 요거 1번 문제의 답이 제대로 안 나왔으면 넘어가시고 2번 문제 가면 됩니다.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. 자, 2번 문제의 내용은 누계 비율을 구하라 했죠. 자, 한번 스크린 열리면 두 번째 2번 문제는 누계 비율을 구하라 돼 있어요. I3에서 I7번 셀에 계산하라 돼 있고요. 누계 비율 구하는 식을 줬어요.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. 합계는 G8번 셀을 이용하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누계 비율 요 자리에 보면 누계 비율 요 자리의 계산식은 누적 인원수 이거 나누기 합계 G9번 셀 이렇게 이거 쓰라고 했어요. 그러면 식을 이 자리에 이꼴 기호 적고 요 셀 나누기 이 셀 하면 되겠죠. 자, 누계 비율 자리 가셔가지고 이꼴 기호 적고요. 누적 인원수 요런 문제는 식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. 누적 인원수 셀 나누기. 나누기는 슬래시 기호를 적는 거죠. 요게 나누기죠. 나누기 합계. 합계는 G8번 셀을 이용하라 했습니다. 그래서 누적 인원수 나누기 G8번 합계. 자, 식을 세웠으면 그 다음 뭐 하시라고요? 주소 형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소 참조 방식은 두 번째 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했어요. 자, 두 번째 식은 여기 25가 있는 H4번 셀 나누기 합계 G8번 셀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자, 요 두 개 주소 중에서 안 바뀌어야 되는 거 뭡니까? 두 번째 식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주소가 있네요. 뭔가요? G8번. G8번이 두 번째 식을 계산했을 때 H4번 나누기 G8번. 그러면 H3번은 H4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G8번은 그대로 G8번이라 해야 되죠. 그럼 G8번을 절대 참조해 주시고 안 바뀌도록 절대 참조해 놓고 엔터로 한번 마무리하고요. 다시 요 셀을 가서 채우기 핸들이 나오면 밑으로 드래그합니다.